새벽 4시.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시간. 김민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개인 택시에 시동을 걸었다. 밤새 주차장에 세워둔 탓에 차갑게 식은 운전대는 그의 고단한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올해로 42, 택시 운전 경력만 15년 차였지만 그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루 12시간 이상 핸들을 잡아도 손에 쥐는 돈은 늘 빠듯했고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 딸 민지의 치료비는 매달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아빠, 오늘도 돈 많이 벌어서 민지 맛있는 거 사다 주세요. 며칠 전 면회 때. 링거를 꽂은 작은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하던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를 쓰게 매만졌다. 그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다. 그는 첫 손님으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듯한 젊은 여성을 태워 공항으로 향했다. 연신 하품을 하면서도. 여성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팁까지 두둑하게 챙겨주며 기사님,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라는 따뜻한 말을 잊지 않았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렇게 몇 명의 손님을 더 태우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이었다.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중년의 여성 한 명이 그의 택시에 올라탔다.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단정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분위기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목적지를 말한 뒤로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가끔씩 휴대폰으로 짧은 통화를 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녀가 말한 목적지는 시내 중심계에 위치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갤러리였다. 손님, 다 왔습니다. 갤러리 앞에 차를 세우자 여성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떠나고 난 뒤 민수는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잠시 담배를 태우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 그때 그의 눈에 뒷좌석 한 구석에 놓인 검은색 가죽 지갑이 들어왔다. 방금 전 내린 그 여성 손님의 것이 틀림없었다. 아차. 이런 민수는 급히 지갑을 집어들고 여성이 들어간 갤러리 쪽으로 달려갔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단 지갑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혹시 연락처라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였다. 지갑을 여는 순간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고급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진 명품 지갑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있었다. 어림잡아도 몇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액수였다. 게다가 VVIP 고객에게만 발급된다는 블랙카드 여러 장과 함께 언뜻 보기에도 아주 중요한 직책의 인물임을 짐작하게 하는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명함에는 PHJ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현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개인 연락처로 보이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정도 돈이면 민지의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고도 남을 액수였다. 아내에게 매번 생활비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다음 달 월세 걱정도 덜 수 있을 터였다.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짧은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검은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하늘이 내게 준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유혹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의 뇌리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딸 민지의 해맑은 얼굴과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가난했지만 결코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다. 안 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민수는 굳게 결심했다. 그는 지갑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까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근무 시간이었고 혹시라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받을 경우를 생각하니 섣불리 연락하기가 망설여졌다. 그는 일단 오늘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직접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진상 손님들이 많았다. 가까운 거리를 가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라고 윽박지르는 취객, 요금을 깎아달라고 생떼를 쓰는 아가씨, 그리고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행패를 부리는 건달까지. 민수는 속으로 몇 번이나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꾹 참고 손님들을 상대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갑 생각뿐이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온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는 조용히 딸 민지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새근새근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작은 한숨과 함께 다시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박현진 회장의 지갑이 들려 있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강북의 한적한 고급 주택가였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조금은 잠긴 듯한,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에 그의 택시에 탔던 바로 그 손님이었다. 민수는 자신이 누구이며 왜 찾아왔는지 간략하게 설명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관문이 열리며 박현진 회장이 조금은 놀란 듯한, 그러나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낮에 단정한 차림 대신 편안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아우라는 여전히 범상치 않았다. 혹시 제 지갑 때문에 오신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네, 손님. 아까 택시에 놓고 내리셨더군요.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공손하게 지갑을 건넸다. 박현진 회장은 지갑을 받아들고는 잠시 민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지치고 초췌한 모습,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 그녀는 이미 지갑을 열어보지 않고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이 남자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맑고 정직해 보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미처 확인도 못했네요. 이 지갑, 저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사례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손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수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돌아서려 했다. 그는 어떤 보상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박현진 회장은 그런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기사님,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잠깐 안으로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그리고 기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녀의 간곡한 청에 민수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오늘 밤 이 만남이 어쩌면 그의 고단했던 인생에 아주 특별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현진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현진 회장의 따뜻한 제안에 김민수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허름한 작업복과 고단한 행색은 이 호화로운 저택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에는 어떤 차별이나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민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졌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한 내부는 마치 유럽의 고성을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고풍스러운 가구들은 하나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예술품처럼 보였다. 편하게 앉으세요. 기사님,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내오겠습니다. 박현진 회장은 민수를 응접실로 안내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직접 주방으로 가더니 잠시 후 향긋한 차와 함께 간단한 다과를 내왔다. 민수는 최고급 벨벳 소파에 앉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자신의 더러운 작업복이 이 깨끗하고 값비싼 가구를 더럽힐 것만 같았다. 그는 최대한 몸을 움츠린 채 소파 끝에 겨우 걸터 앉았다. 회장님, 그냥 지갑만 전해드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폐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폐라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제가 큰 신세를 졌는걸요. 박 회장은 민수의 맞은편에 앉으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기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큰 낭패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지갑 안에 아주 중요한 서류들과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듯 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말투나 행동에서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어떤 위험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셨더라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박 회장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민수에게 물었다. 그런데 기사님, 어떻게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직접 찾아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화로 연락을 주셔도 되었을 텐데요. 그게 명함에 적힌 주소가 이곳이라서 혹시라도 직접 전해드리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갑 안에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잠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고요.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솔직하고 순박한 대답에 박현진 회장의 입가에 다시 한번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가식이나 꾸밈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기사님 같은 분이 요즘 세상에 또 있을까 싶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박현진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내 민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질문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었지만 결코 무례하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기사님은 택시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네.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대를 잡으셨군요. 일은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요즘 경기도 어렵다고들 하던데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니까요.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합니다. 민수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가에 스치는 깊은 시름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내와 10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딸 민지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따님이 있으시군요. 아주 예쁘고 똑똑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입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약해서 병원에 자주 다닙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립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다. 박현진 회장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그를 무장해제시킨 것일까? 그러시군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남루한 옷차림과 깊은 시름에 잠긴 얼굴 뒤에 숨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돌려준 그의 정직함과 강인한 양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석 같은 존재인데 어쩌다 저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저런 정직한 사람이 일하는 회사는 과연 어떤 곳일까? 박현진 회장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을 넘어 이 남자에게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속한 회사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만 갔다. 기사님, 제가 오늘 기사님 덕분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작은 성이라도 표시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네려 했다. 그 액수는 민수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대가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 돈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다. 그는 가난했지만 결코 자신의 양심을 돈과 바꾸고 싶지 않았다. 그의 그런 모습에 박현진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돈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기사님, 기사님의 그 숭고한 뜻을 제가 감히 더럽힐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기사님께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회장님, 민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시간이 꽤 늦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늦은 시간에 너무 오래 폐를 끼쳤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사님,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박현진 회장은 현관까지 나와 민수를 배웅했다. 그녀는 민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사람을 시켜서 한진운수라는 회사와 그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김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게. 그의 평소 근무 태도, 평판, 그리고 가정 형편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그리고 한진운수의 현재 경영 상태와 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내가 아주 흥미로운 투자처를 발견한 것 같으니 말이야. 수화기 넘어 김 비서의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현진 회장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밤 이 우연한 만남이 어쩌면 자신의 사업 인생에, 그리고 저 정직한 택시기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직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며 움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수가 박현진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을 나선 것은 거의 새벽녘이 다 되어서였다. 밤새 쌓인 피로와 긴장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이 뒤섞여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비틀거렸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택시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낡은 엔진 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엄청난 돈이 든 지갑을 주었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심지어 그 주인의 초대로 대궐 같은 집에서 차까지 마시고 왔다는 이야기를 과연 아내가 믿어줄까? 어쩌면 몽유병이라도 걸린 것 아니냐며 타박을 줄지도 몰랐다. 그의 아내 오은혜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생활력 강한 여자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밤사이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그녀는 처음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더니 이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고 아버님, 어머님께 배우지 않았어. 당신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동한 것이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혜의 눈가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과 함께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생활고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이면 우리 민지 병원비라도.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괜찮아. 여보, 돈이야 또 벌면 되지. 민지는 하늘이 도우셔서 꼭 나을 거야. 그리고 나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후회나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박현진 회장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회사에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어젯밤 만났던 정직한 택시기사 김민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김용호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김 비서, 어젯밤 내가 이야기했던 한진운수와 소속 택시기사 김민수 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네? 회장님, 현재 저희 팀에서 극비리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민수 씨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 정보와 근무 기록, 그리고 한진운수의 경영 상태에 대한 초기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김용호 비서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박현진 회장에게 건넸다. 보고서의 내용은 박현진 회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민수는 15년 무사고 경력의 성실한 택시 기사였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정직하고 과묵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어린 딸은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회사에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 박현진 회장은 속으로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민수는 그녀가 찾고 있던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한진 운수에 대한 보고 내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회사는 몇 년째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과 중간 관리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소문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김민수의 직속 상관인 최태식이라는 영업소장은 직원들의 고과를 미끼로 상납을 받거나 회사의 유류비를 빼돌리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박현진 회장 자신이 바로 이 한진 운수의 지분 30%를 보유한 익명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별다른 기대 없이 투자했던 이 회사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엉망진창이군. 박현진 회장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내 돈이 이런 식으로 줄줄 새고 있었다니. 그리고 저런 훌륭한 직원이 저런 부당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김민수에 대한 안타까움이 깊이 묻어 있었다. 김 비서, 즉시 한진 운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준비하게. 그리고 최태식 과장을 비롯한 모든 비리 연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단. 이번 감사는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네. 내가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김민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박현진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김민수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가 자신의 능력과 정직함으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진 운수라는 낡고 부패한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었다. 일단 김민수 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게.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야겠네. 그리고 조만간 내가 아주 재미있는 이사회를 한번 소집해야 할 것 같으니 그 준비도 함께 진행하도록. 그녀의 입가에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편 김민수는 그 모든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딸 민지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병원비 독촉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거세졌다. 직장에서는 최태식 과장의 교묘한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되었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참아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박현진 회장과의 만남 이후 생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기대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박 회장이 보여준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눈빛은 그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어쩌면 내게도 좋은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운전대를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의 입계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현진 회장의 정직이라는 이름의 씨앗은 그렇게 김민수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부패한 한진 운수라는 조직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작이 아주 작고 평범한 양심의 목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곧 세상을 향해 커다란 울림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현진 회장과의 꿈같은 만남 이후 김민수의 일상은 다시 잿빛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희미한 온기처럼 남아있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생활고와 딸 민지의 병원비 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더욱더 무겁게만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직장인 한진 운수에서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그의 직속상관인 최태식 과장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사사건건 민수를 괴롭히고 압박했다. 어쩌면 박현진 회장이 은밀히 시작한 특별감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 불안감을 만만한 민수에게 해소하려 드는 것인지도 몰랐다. 최 과장은 민수에게 가장 낡고 고장이 잦은 택시를 배정하는가 하면 수익성이 가장 낮은 외곽지역 노선이나 야간 운행만을 강요했다. 심지어 정당한 병가 요청이나 초과 근무, 수당 신청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반려하기 일쑤였다. 그의 교묘한 괴롭힘은 민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김민수 씨, 요즘 근무 태도가 영 엉망이구먼. 이러니 실적이 바닥을 기지. 이러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싶어. 최 과장은 사무실로 민수를 불러들여 다른 직원들이 다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다. 민수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가족 생각에 꾹 참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동료 기사들 중 몇몇은 민수의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몰래 위로를 건네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최 과장의 눈치를 보며 애써 그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최 과장의 편에 서서 그를 비난하기도 했다. 힘없는 자에게 더욱더 가혹한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민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태식 과장은 민수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을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정비팀 반장과 짜고 민수가 운행하는 낡은 택시의 연료 계량기를 조작하여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연료가 소모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는 민수에게 회사 유류비를 횡령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다. 김민수 씨, 당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달 유류비 청구 내역인데. 당신 차만 유독 다른 차들보다 2배나 많은 기름을 썼더군, 당신. 회사 기름 빼돌려서 내다 팔기라도 한 거 아니야. 최 과장은 조작된 서류를 민수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에는 드디어 내 놈을 잡았다는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수는 기가 막혔다. 그는 단 한 번도 회사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과장님,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 차가 워낙 낡아서 연비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2배나 차이가 날 리는 없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최 과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끄러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어디서 발뺌이야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어. 최 과장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듯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민수를 사무실에서 내쫓았다. 민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사 건물을 나섰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직장까지 잃게 되다니. 이제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했고 무엇보다 민지의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한편 같은 시각 박현진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김영호 비서실장의 긴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회장님, 한진 운수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최태식 과장을 비롯한 일부 중간 관리자들의 조직적인 비리와 횡령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 과장은
직원들에게 상납을 강요하고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명백하며 최근에는 김민수 기사에게 유류비 횡령 누명을 씌워 해고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박현진 회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군.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랍시고 직원들을 착취하고 회사를 좀먹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김민수 씨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 네. 회장님, 김민수 씨는 오늘 아침 최태식 과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매우 상심이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그리고 한진운수 사장과 관련 임원들, 그리고 최태식 과장까지 모두 참석시키도록. 더 이상 저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우리 회사의 이름을 더럽히고 선량한 직원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네. 박현진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결단력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민수, 그 정직하고 순박했던 택시기사. 그가 지금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까. 그녀는 그에게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넘어 그가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더 이상 불의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일 열릴 한진운수의 이사회가 될 터였다. 김민수는 터덜터덜 힘없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차마 아내에게 해고당했다는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딸 민지의 병실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볼 뿐이었다. 사진 속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는 자책감과 무력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바로 내일 아침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기적과도 같은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반전의 중심에는 그가 한때 선행을 베풀었던 한 명의 특별한 손님이 있다는 것을.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막 땅을 뚫고 솟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한진운수본사 대회의실에는 때 아닌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진, 그리고 각 영업소장들까지 모두 호출되어 영문도 모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어젯밤 박현진 회장의 지시로 소집된 긴급 이사회,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대책회의였다. 최태식 과장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김민수를 해고한 일 때문에 불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찜찜함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현진 회장이 김영호 비서실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집중되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자리에 나타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에 눌려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었다. 한진운수의 대표이사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귀한 분께서 어쩐 일로 저희 같은 누추한 곳까지. 그는 박현진 회장이 한진운수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익명의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녀가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대 주주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현진 회장은 대표이사의 인사를 가볍게 받고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김영호 비서실장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검토한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한진운수의 최대 주주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회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 최대 주주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대표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최태식 과장 역시 심장이 멎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 한진운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현진 회장은 어젯밤 김민수 기사로부터 지갑을 돌려받았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난하지만 정직한 택시 기사가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달했다. 저는 그 기사님의 정직함과 순수한 양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훌륭한 직원이 왜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직원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최태식 과장에게 향했다. 최 과장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밤사이 김영호 비서실장을 통해 우리 한진운수의 내부 상황에 대해 긴급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웠습니다. 박현진 회장은 김영호 비서실장이 건넨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최태식 과장을 비롯한 일부 중간 관리자들의 조직적인 비리와 횡령, 직원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유류비 횡령, 배차 조작을 통한 금품 수수, 부당한 인사고과, 그리고 심지어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협박까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태식 과장, 박현진 회장이 싸늘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회장님. 최 과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어제 김민수라는 성실한 기색에 유류비 횡령이라는 누명을 씌워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하더군. 그것도 모자라 그의 병든 딸아이를 미끼로 그를 협박하고 모욕까지 주었다고. 그게 사실인가? 최태식 과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모든 변명은 이미 박현진 회장의 손에 들린 증거들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건 오해라고 박현진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다. 여기 당신의 목소리가 똑똑히 녹음된 파일이 있어. 당신이 김민수 기사에게 어떤 협박과 모욕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단 말이오. 그녀는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고 회의실 안에는 최태식 과장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임원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고 최태식 과장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진운수 대표이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임원 여러분, 박현진 회장은 다시 한번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경영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진운수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김용호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해온 해임 및 징계 요구안을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
그 안에는 최태식 과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함께 관련된 모든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회사 전체의 경영 시스템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한진운수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박현진 회장의 단호한 의지와 엄청난 카리스마 앞에서 감히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리고 김민수 기사님은 지금 당장 복직시키고 그동안 그분이 겪었던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분의 따님 치료비 전액은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야말로 우리 한진운수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이자 우리 회사의 자랑스러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박현진 회장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 안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단순히 비리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올바른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최태식 과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직위가 해제되고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으며 다른 비리 연루자들 역시 줄줄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진운수에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몰아닥쳤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박현진 회장은 회의실을 나서며 김영호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김 비서, 지금 바로 김민수 기사님께 연락해서 내일 오전 내 사무실로 오시라고 전하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으니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을 잠재운 자의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수라는 정직한 씨앗을 통해 한진운수라는 척박한 땅에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는 밤새 뒤척인 탓에 핏발이 선 눈으로 일어났다. 어젯밤 박현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아침 일찍 한진운수본사 회장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아내에게는 회사에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만 둘러대고 집을 나섰다. 어쩌면 어제 최태식 과장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한 일에 대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진운수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수선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특히 임원들이 근무하는 최상층으로 올라가자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마다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모습이 역력했다. 민수는 더욱더 불안해졌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회장실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김영호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어젯밤 박현진 회장의 저택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 깔끔하고 냉철한 인상이었다. 김민수 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드시죠. 김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넓고 웅장한 회장실 안에는 박현진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 보았던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 아닌 흐트러짐 없는 최고급 정장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위엄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진운수의 대표이사도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셨습니까? 김민수 기사님, 박현진 회장이 민수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훨씬 더 깊고 예리해져 있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수 기사님, 어제 제가 아주 큰 신세를 졌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현진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제 기사님께서 제게 돌려주신 그 지갑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진 운수 내부에 만연했던 부정부패와 비리들을 적발하고 최태식 과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파면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는 사실을 민수에게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이 바로 김민수 기사의 정직한 행동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돌려준 지갑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단 말인가.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최태식 과장이 마침내 벌을 받게 되었다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김 기사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기사님의 용기 있는 정직함 덕분입니다. 만약 기사님께서 그 지갑을 외면하셨더라면 저는 우리 한진 운수가 이토록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을 것이고 최태식 과장 같은 악당들은 계속해서 선량한 직원들을 착취하며 회사를 좀먹고 있었을 겁니다. 박현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민수 기사님께 우리 한진 운수 전체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사님의 그 숭고한 양심과 용기에 대한 작은 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김영호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 실장은 미리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민수에게 건넸다. 김민수 기사님, 이것은 기사님의 부당 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오늘부로 기사님을 우리 회사 고객 만족 및 서비스 개선팀 팀장으로 특별 승진 임명한다는 내용의 인사 발령장입니다. 또한 그동안 기사님께서 겪으셨던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과 함께 따님 민지양의 병원 치료비 전액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서 지고 계신 모든 개인 채무 또한 저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비서실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수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팀장 승진, 치료비 전액 지원, 그리고 모든 빚 탕감까지. 이것은 그가 평생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그는 감격에 겨워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박현진 회장은 그런 민수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김 팀장님,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보상이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입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우리 회사 전체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당신에게 더 큰 셔틀콕을 빚진 셈입니다. 그녀는 이제 민수를 김 기사님이 아닌 김 팀장님이라고 불렀다. 앞으로 김 팀장님께서는 새로 맡으신 부서에서 당신과 같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직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우리 한진 운수가 고객들에게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회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거는 가장 큰 기대이자 부탁입니다. 민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닦으며 박현진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감동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가 샘솟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회사의 중요한 팀장이자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민수는 아내 은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쁨의 탄성과 흐느낌은 그동안 그들 부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을 한순간에 씻어주는 듯했다. 박현진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이제 막 폭풍우가 지나가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김민수라는 한 평범한 사람의 위대한 양심을 통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 김민수의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적 같은 새벽. 그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따뜻한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정직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민수의 새로운 삶은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따스한 봄날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고단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었고 딸 민지의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었다. 박현진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민지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녀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다. 창백했던 민지의 얼굴에 다시 건강한 혈색이 돌아오고 해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민수와 아내 오은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진 운수 역시 박현진 회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부패하고 무능했던 최태식 과장과 그 일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거나 회사에서 퇴출되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다. 회사의 모든 규정과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편되었으며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김민수는 고객 만족 및 서비스 개선팀 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워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진솔함으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나갔다. 그는 과거 자신이 택시기사로 일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부당함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동료 기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고객들의 작은 불만사항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한진 운수의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따뜻한 리더십은 동료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회사 내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한때 그를 무시하거나 냉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의 조언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민수는 결코 교만해지거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박현진 회장은 그런 김민수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민수를 단순한 보은의 대상을 넘어 한진 운수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이자 자신이 추구하는 정직한 기업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종종 민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회사 경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의 가족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격에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회장과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한진 운수는 과거의 부실하고 부패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운수 회사 중 하나로 거듭났다.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고 고객들은 한진 운수의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민수라는 한 평범한 택시기사의 정직한 양심과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과감하게 기회를 준 박현진 회장의 해안이 있었다. 어느덧 민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아빠처럼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몇 년 뒤 김민수는 한진운수의 최연소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그는 여전히 현장을 누비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한진운수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김민수는 박현진 회장과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회장님,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만약 그때 회장님께서 제 지갑을 찾아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저의 작은 행동을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회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박현진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김상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오.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적이지. 당신의 그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과 선량한 마음이 내게 그리고 우리 회사 전체에 큰 가르침을 준 것이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의 작은 양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장, 그리고 그 파장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와 감동. 김민수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 절망의 나락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으며 아주 작은 선행과 정직함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그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리라 다짐했다. 저 멀리 한진운수의 새로운 사옥이 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김민수와 박현진 회장,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밝고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다. 정직과 신뢰라는 이름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 것인가. 모두가 기대와 설렘으로 그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다.